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깊이 있는 인사이트로 여러분들의 투자를 잘 이끌겠습니다. 저는 강관호입니다. 계속해서 시장 개장 분위기 좀 살피고 오겠습니다. 네, 간밤 미증시 상황 먼저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밤 미증시는 혼조세로 마무리를 했고요. 3대 지수 모두 보합권 내에서 등락을 거듭하면서 움직이는 모습 확인이 됐습니다. 지금 미국의 부채 한도 협상이 계속해서 이번 주까지도 이슈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잠정 합의에 이르렀다는 소식에 상승이 나왔던 금요일 미국 시장이었지만 간밤 미증시는 이 부채 한도 협상 잠정안에 대해서 공화당과 민주당 내에서 모두 불만이 제기가 되고 있다라는 소식이 들려오면서 흔들리면서 나아가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자, 우리 시장은 전일장에서 특히 코스피가 1% 넘는 상승폭 보여주면서 오랜만에 2,580선도 터치해내는 모습을 살펴볼 수가 있었는데 자, 이 간밤 미증시 상황이 오늘 우리 증시에는 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그리고 저희 장 전에 있었던 이슈들은 또 어떤 결과로 우리 장을 움직이게 될지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코스피와 코스닥 예상 체결 지수 어떻게 만들고 있을까요?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네, 코스피와 코스닥 오늘 보합권 내에서 강보합권 내에서 출발할 걸로 보이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말씀드리는 순간 약보합으로 하락 전환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오늘 일단 보합권 내에 출발 예상이 되고 있는 코스피입니다. 2,584.83포인트에서 그래도 2,580선 지켜주면서 출발할 걸로 보이고 있고요. 코스닥 보실까요? 코스닥은 0.04% 상승 출발하면서 851.81포인트로 역시 850포인트 선 위쪽에서 출발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양 지수 일단은 보합권 내에서 등락을 거듭하면서 출발할 걸로 보이고 있는 가운데 장 전에 챙겨보면 좋을 종목 어떤 것들이 있는지 오늘 하나증권의 이청원 FA님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FA님 오늘 첫 번째로 어떤 종목 살펴볼까요? 네, 대주전자재료라고 하는 기업입니다. 동사는 전자부품의 소재와 2차 전지용 응급제 관련 소재를 시장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2차 전지 시장이 좋거나 반도체 업황이 조금씩 개선되는 시점이라면 응당 동사의 실적도 나아질 것이고 이에 따른 주가 상승도 우리가 충분히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그리 생각을 합니다. 1분기 기준으로 실적은 매우 좋지 않았습니다. 다만 우리가 여기서 생각할 것은 최근에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도 마찬가지였죠. 1분기 실적이 매우 좋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앞으로는 나아질 것이다라고 하는 그 모든 기대감들이 최근에 주가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대주전자재료라고 하는 기업은 4월 7일부터 거의 2달 정도 주가가 상당 부분 많이 조정을 받았는데 이 기간 중에 실적 발표도 응당 있었고요. 앞으로는 조금 더 나아질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기대감이 묻어난다면 응당 주가도 지금 가격대에서 충분히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그리 생각을 합니다. 반도체는 최근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의 급등에 따른 영향에 놓여 있고 덕분에 관련된 기업들의 주가 상승은 상당히 크게 나오고 있습니다. 2차 전지 쪽이 조금 조정이 나오고 있다 하더라도 이제는 정말 많이 가격 조정이 나왔기 때문에 응당 반등이 나올 만한 시점도 되었다. 그렇게 생각이 되는 만큼 여러분들이 대주전자재료는 94,000원인 현 시점에서 한번 눈여겨보실 것을 권해드리겠고요. 시간을 두고 접근한다면 결국에는 반도체 그리고 2차 전지, 미래 산업 성장성은 여전히 밝은 섹터이자 산업군입니다. 시간을 가지고 투자를 한다면 응당 좋은 결과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대주전자재료 오늘 시점에서 한번 눈여겨보실 것을 권해드리겠고 목표 가격은 125,000원, 손절 가격은 82,500원 제시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이제 IT 이쪽에서 이제 소재주, 대주 전자재료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또 뭐가 있을까요? 네, 하나는 SK하이닉스입니다. 너무 잘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1분기 실적에 대한 우려가 상당 부분 이어지지 않을까 그런 전망도 있었고 당분간 회복되기는 어려울 수도 있다라고 했지만 사실상 미 증시에서의 엔비디아의 훈풍 거기에 따른 수혜가 고스란히 우리 증시에서도 반도체 업종이 이어받고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핵심이 되는 것은 AI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중에서도 데이터 센터용 반도체 조금 더 넓게 본다면 역시나 4차 산업입니다.
최근에 저 같은 경우에는 시장을 보면은 조금 두근두근거리는 느낌이 없지 않아 있는데 이유가 시장이 상당히 잘 갈 것 같습니다. 2000년대에는 IT, 2010년대에는 스마트폰, 그러면 앞으로 2020년대에는 무엇이 될 것인가라고 물어본다면 4차 산업, 매우 포괄적인 의미가 될 것 같은데 그래도 핵심은 역시 반도체가 될 겁니다.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메모리가 되든 비메모리가 되든 그것도 모두 상관없습니다. 반도체가 계속해서 영역을 넓혀가는 가운데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것이 2010년대에는 조금 멀리 있는 것 같았지만 이제는 조금씩 더 우리 주위에 상용화되는 시점이 되고 있습니다. 상용화가 된다는 것은 앞으로 많은 기업들이 실적을 보일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기대감으로 묻어가도 좋을 것 같고요.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는 메모리 쪽이 핵심이 됩니다. 메모리 쪽에서의 매출 비중이 80%가 넘어가기 때문에 향후 3분기, 4분기 메모리 반도체 쪽에서의 업황 개선 기대감이 지금처럼 묻어난다면 주가도 단기적으로 최근에 많이 올랐지만 응당 더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업종 좋고 덕분에 시장도 좋습니다. 그렇다면 SK하이닉스 넓게 보면 삼성전자까지 그리고 더 넓게 본다면 반도체 업종 모두 못 갈 이유가 전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주가가 단기적으로 많이 올라 조정이 조금 나올 수 있다 하더라도 그 조정이 크게 이어지지도 않을 것 같고 1분기 실적 좋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것이 오히려 기저효과가 되는 거죠. 기저효과로 인해서 앞으로의 실적이 조금만 더 나아진다면 실적에 대한 우려도 모두 털어낼 수 있을 것이고 시장에 산재되어 있는 리스크도 모두 해소된다면 응당 SK하이닉스는 지금보다 더 높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241 기준 신고가는 이미 경신을 했습니다. 그리고 외국인들이 5월 16일부터 단 하루도 빠지지 않고 계속해서 매수세를 보이고 있는 이런 기업은 여러분들이 단기적으로 외국인들의 큰 폭 매도가 나오지 않는 이상은 계속해서 보유를 하거나 그리고 신규로 매수를 해서 시간 투자만 하면 전 좋은 결과가 충분히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020년, 2021년 주가가 상당히 많이 오른 이후로 조정이 나왔지만 이제는 턴이 되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시간 투자, 그래서 목표 가격을 15만 원, 손절 가격은 10만 원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근 반도체주의 수급이 몰리면서 반도체주뿐만이 아니라 IT, 전자, 부품, 소재까지 그 확산되는 모습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청원 FA님 첫 번째 종목으로 대주전자재료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자, 그 대주전자재료의 예상 체결가 어떻게 형성이 되고 있는지 화면 통해서 만나보시죠. 자, 대주전자재료 오늘은 보합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94,000원에 오늘장 문 열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두 번째로 짚어주신 종목이 바로 SK하이닉스였죠. 자, SK하이닉스도 오늘은 보합 출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만 최근 주가의 상승세가 상당히 무섭습니다. 오늘장 11만 300원에 출발할 걸로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코스피,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표정은 어떨까요? 먼저 코스피 시가총액 1위부터 5위 종목입니다. 자, 엔비디아가 지금 미국 시장에서 총 1조 달러를 장중에 터치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계속해서 반도체주들 훈풍 이어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되는 뉴스이기도 한데 삼성전자 오늘 0.28% 강한 흐름 보여주고 있고요. SK하이닉스는 앞서서 보셨던 것처럼 보합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은 0.69%, 삼성전자 우선주만 하락으로 오늘장 출발할 걸로 보이고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어떤 표정 짓고 있는지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6위부터 10위 종목입니다. 지금 6위로 내려앉은 LG화학 오늘은 0.71% 다시 힘을 내줄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네이버는 0.25% 강한 출발 예상되는 가운데 오늘 삼성 SDI부터 기아까지는 보합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자, 코스닥도 함께 살펴보시죠. 코스닥 시가총액 1위부터 5위 종목입니다. 에코프로비엠, 에코프로, LNF 모두 상승 출발 예상되고 있는데 에코프로비엠이 1.26%로 가장 상승 출발하면서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오늘도 강한 흐름 예상되고 있네요. 자, 지금까지 코스피, 코스닥까지 예상 체결가 짚어봤습니다.
네, 이번 주는 거래일이 4거래일밖에 되지 않고 또 5월에서 6월로 넘어가고 있는 한 주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슈에 좀 민감하게 반응을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일단은 우리 시장 전일장에서 강한 힘을 보여줬는데 오늘장은 일단 여러 가지 이슈들도 있고요. 간밤 미증시도 혼조세로 마무리를 하게 된 만큼 개장 초반 시황 더욱더 꼼꼼하게 짚어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일단 양지수 오늘 예상 체결 지수 살펴봤을 때는 약간 표정이 엇갈리면서 보합권 내에서 출발할 걸로 예상이 됐습니다. 자, 환율은 오늘 좀 낮게 출발하고 있는 모습도 함께 확인이 되고 있네요. 자, 오늘 우리 시장 어떻게 출발하고 있는지 현재 시간 9시 55초 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함께 만나보시죠. 네, 코스피와 코스닥 하락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물론 보합권 내에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수급의 변화에 따라서 좀 표정이 바뀔 수도 있는 기대감을 좀 갖게는 하고 있는데요. 코스피 0.06% 하락 흐름 보여주면서 2,583.87포인트로 오늘장 문 열고 있습니다. 코스닥도 볼까요? 코스닥은 0.07% 하락입니다. 850선 지켜주면서 움직이고 있는 코스닥 함께 살펴보고 계신데 전반적인 장 분위기 어떤지 코스피 먼저 살펴보시죠. 네, 오늘 앞서서 예상 체결 지수 살펴봤을 때는 일단은 반도체주들 표정이 나쁘지 않았는데 일단 문을 열고 나니까 좀 하락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0.28%, SK하이닉스는 1.18% 낙폭 보여주면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두 개 종목 같은 경우는 최근에 주가 흐름이 워낙 좀 좋았기 때문에 오늘 하루 좀 쉬어가는 분위기다라고도 감지가 되고 있고요. LG에너지솔루션이 오늘 1.03%로 강한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의약품 쪽은 다음 주에 중요 이슈가 있습니다. 바이오 USA가 있기 때문에 5일부터 8일이죠. 삼성 바이오로직스 오늘 소폭 상승하면서 움직이고 있고 SK 바이오사이언스도 0.61% 상승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면에 어제 좀 강한 모습을 보였던 셀트리온은 오늘 보합으로 움직이고 있는 모습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자, 반면에 앞서서 저희 증시판에서 오늘 현대차, 기아 2분기 실적에 대한 이야기 꼼꼼하게 나눠봤었고요. 운수장비 쪽 최근에 주가가 좀 지지부진한 반도체 쪽으로 수급이 몰리면서 좀 아쉬운 흐름을 보여주고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오늘 다시 힘내줍니다. 현대차가 0.75%, 기아가 1.05% 강한 흐름 보여주고 있고요. 부품주도 덩달아서 함께 상승 흐름 보여주고 있는 모습. 특히 그중에서도 현대모비스 1.57%, HM안도 1.26%, 명신산업은 3% 넘는 상승폭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코스피 전반적인 분위기 짚어봤고요. 코스닥은 어떤 분위기 나타내고 있는지 함께 살펴보시죠. 자, 오늘은 2차 전지가 좀 강합니다. 에코프로 2.01%, 에코프로비엠이 2.3%가량 2.51%까지 상승폭 확대하네요. LNF는 2.87%로 가장 강한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LNF는 테슬라를 이야기할 때 꼭 언급이 되고 있는 종목인데 테슬라가 중국과 함께 논의를 하고 있다라는 소식이 들려오면서 4%대 급등세를 보여줬던 전일 미증시였기 때문에 함께 탄력을 받아주는 모습 함께 확인이 되고 있고요. 화학주들 오늘 좀 강한 모습 덩달아서 보이고 있습니다. 첨보가 0.84%, 성일하이텍이 1.37%, 나노신소재가 1.66% 강한 흐름 보여주고 있고요. 앞서서 이청원 FA님께서 짚어주셨던 대주전자재료도 IT 부품 쪽에서 강한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1.28% 상승불 켜주면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오락문화 쪽에서는 SM만 1.19% 강한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전반적으로 반도체주가 빠지고 있는 모습 코스닥에서도 역시 감지가 되고 있고요. 오늘 전반적으로 파란불 켜면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렇게 오늘 섹터별로 표정이 좀 엇갈리는 모습 그리고 개장 초반에도 좀 지지부진한 양시장의 흐름 만나보고 오셨는데요. 자세한 수급 동향과 프로그램 매매 동향까지 파악을 하셔야 오늘장 성공적으로 대응하실 수 있을 걸로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은 저희 강관우 앵커와 함께 짚어보시죠. 네, 오늘도 외국인들 코스피 시장에서 지금 현재 795억을 사고 있네요. 코스닥 쪽에서는 190억 팔고 있고 선물 쪽에서 1622계약 팔고 있습니다. 자, 프로그램 쪽에서 보니까 지금 매수를 하는 게 LG에너지솔루션 52억 순매수하면서 1.9% 상승. 그리고 오늘 철강 쪽이 강하죠. 25억 프로그램 순매수가 들어오면서 플러스 1.1%. 그리고 오늘
강한 쪽이 지금 운수 장비 쪽입니다. 현대모비스 오늘 프로그램 순매수로 20억 정도 들어오면서 장 초반에 2% 올라가고 있고 기아도 15억 정도 들어오네요. 1.4% 올랐고 현대차도 1% 정도 올라갑니다. 프로그램 순매수는 그렇게 강하지는 않고요. 그래서 어떻게 봐야 되는지 좀 여쭤보고 싶고 반면에 이제 프로그램 순매도 쪽으로 코스피 쪽을 보니까 SK 하이닉스가 225억 지금 프로그램 순매도가 나오면서 장 초반에 약세권입니다. 마이너스 1.27% 내려가고 있고 삼성전자도 장 초반 54억 프로그램 순매도가 나오면서 마이너스 0.3% 이게 좀 내려가고 있고 최근에 많이 올랐죠. 한미반도체 오늘은 프로그램 순매도 17억 정도 나오면서 3.3% 이렇게 내려가고 있습니다. 자, 그 코스닥 쪽에서도 봐도요. 프로그램 순매도 오늘 21억 제일 많이 나오고 있는 게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입니다. 아무래도 최근에 많이 올랐기 때문에 좀 나오는 그런 분위기인 것 같고 SNS텍도 최근에 좀 많이 올랐었죠. 그래서 17억 정도 프로그램 순매도가 좀 나오면서 마이너스 5.4% 이렇게 지금 밀려 내려가고 있는데 자, 이청원 FA 그 보실 때 삼성전자 하이닉스 오늘 뭐 약간 차익 실현한다고 봐야 될까요? 네. 최근에 흐름 자체가 너무 좋았습니다. 정말 SK 하이닉스나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단기적으로 주가의 기울기 자체도 매우 가파르게 나왔는데요. 지금 보이는 수준의 조정이라고 하는 것을 사실상 조정이라고 이야기하기도 애매한 수준입니다. 그저 시장이 오늘 코스피가 되든 코스닥이 되든 둘 다 보합권 내에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응당 나오는 매우 약한 수준의 흐름이다. 그렇게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반도체 업황이 앞으로 더 나아지게 될 겁니다. 그렇다면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응당 주가는 더 오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두 기업은 결국에는 코스피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죠. 코스피 자체의 움직임과 크게 다르게 움직이지는 않는데 코스피가 조금 전에 다시 한번 240일 신고가를 경신한 모습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2600포인트까지는 무난하게 갈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관련된 기업들이 최근 들어서 분명 급등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조정이라고 하는 것이 가격이 크게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 수준에서 옆으로 횡보하는 기간 조정이 나온다면 여러분들은 오히려 그것을 매수 기회로 한번 삼아 보셨으면 좋겠고요. 시장 전체 수급이라고 하는 것도 선물 쪽에서는 많이 던지고 있는데 외국인들이 그래도 현물 쪽에서 들어옵니다. 이렇게 되면은 장 초반의 움직임, 특히 선물 쪽에서는 다시 한번 돌릴 수도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 만큼 시장은 여러분들이 크게 걱정하지 마시고 그저 긍정적으로 계속 바라보면 좋지 않을까 그리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 그 강세 업종 중에 아주 대표적으로 현대차, 기아, 또 현대모비스 계속 이렇게 오늘 장 초반부터 강한데 말이죠. 이쪽 실적이 지금 계속적으로 좋게 보는 거잖아요. 영업이익률이 지난번에 보니까 기아차가 12% 정도 이렇게 1분기에 영업이익 깜짝 실적을 내면서 사실은 테슬라가 12%잖아요. 그래서 상당히 높은 수치고 현대차도 영업이익률 한 9%까지 1분기에 이렇게 나왔던 건데 2분기에도 오늘 그 실적 전망하는 거 보니까 9% 같은 수준이 지금 유지될 거다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어서 그런지 오늘 주가가 좀 셉니다. 어떻게 보세요? 네, 관련된 완성차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주가 흐름이 모든 걸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우리나라의 현대, 기아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는 브랜드 가치가 많이 올라가고 전기차 시장에서의 판매량이 기업 가치를 결정짓는 매우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지 않을까 그리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전기차 시장이 조금 더 상용화되기 시작을 했고 그 속에서 현대와 기아 이 완성차 업체들이 전반적으로 좋은 결과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주가도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사실 영업이익률이 9%가 되든 12%가 되든 예전의 기준과 잣대를 그대로 들이민다면 사실 아쉬운 수준입니다.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영업이익률이 16% 정도까지 나왔던 그런 기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10% 혹은 12% 수준의 영업이익률도 괜찮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기업 규모가 많이 커졌고 영업이익률에 해당하는 매출 원가가 되겠죠. 매출 원가나 판관비가 결국에는 많이 올랐기 때문에 영업이익률이 어느 정도 떨어지는 게 아닌가 그리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련된 기업들의 주가 흐름 자체가 이렇게 좋다는 것은 결국 앞으로 9% 수준의 영업이익률이라 하더라도 그 기준은
현대나 기아에 결코 나쁜 것이 아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덕분에 종합 부품사라고 할 수 있는 많은 기업들과 우리가 여러 번 이야기를 했던 자동차 부품주들, 결국에는 주가는 지금보다 더 높은 수준에 놓여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적이라고 하는 것이 특정 악재가 지금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1분기의 실적이 2분기에 어느 정도는 이어질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특정 분기에 악재가 있지 않는 이상 바로 급감할 일은 저는 결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현대나 기아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완성형 차량용 완성차 업체와 그 아래에 있는 완성형 부품업체, 넓게 보면은 차량용 부품주, 최근에 주가가 잘 올라간 그런 기업들은 우상향 흐름이 조금 더 이어진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눈여겨보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아 같은 경우 종목별 투자자 흐름을 한번 보게 된다 하더라도 외국인들이 최근 며칠간은 조금 매도세를 보였다 하더라도 여전히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 우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이 되겠죠. 외국인들이 계속해서 이렇게 매수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대로 꺾일 일은 결코 없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현대와 기아 완성차 업체들을 보유하고 있는 투자자분들은 가급적 조금 더 장기적인 관점에서 관련된 기업들 계속 보유할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자, 계속적으로 이제 긍정적인 시각으로 보고 계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자, 오늘 보니까 프로그램 순매수가 장 초반에 LNF, 에코프로, BM 이쪽으로 계속적으로 집중이 되면서 지금 주가들이 뭐 3%대, 2% 중반대 이렇게 올라가고는 있습니다만은 또 한편으로는 대보 마그네틱 같은 거는 막 6.7% 이렇게 급락을 지금 하고 있어요. 외국인 창구로 지금 파는 모양인데 이쪽 참 이게 어떻게 보면 가끔씩 이렇게 급락들이 나온단 말이죠. 네. 그리고 가끔씩 이렇게 내려가는 것 같다가도 어느 순간 이렇게 또 돌려놓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 에코프로 50만 원대를 지난번 한번 이렇게 터치를 했었잖아요. 네. 그리고 다시 또 이렇게 들어놓고 하는데 어떻게 할까요? 올라가면 차익 실현을 해야 되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따라 사는 게 맞습니까? 투자자의 성향인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단기 투자를 좋아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시점에서는 아마 던질 겁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개인 투자자들이 단기 투자를 하는 게 그리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그냥 장기적으로 한번 보는 거예요.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 주가 흐름을 보게 되면 4월에 한번 고점을 찍고 4월 말에 다시 한번 고점을 찍고 지금 조정이 꽤나 나왔는데요. 2차전지 관련된 기업들이 보일 수 있는 실적 개선과 산업 전망은 저는 여전히 밝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코스피 기준으로 시가총액 상위 10개 종목 중에 LG 에너지 솔루션, 그리고 삼성 SDI, LG 화학까지 2차전지는 우리나라의 주력 산업입니다. 기존에는 반도체, 조선, 철강, 이제 거기에서 2차전지까지 확대가 되었고요. 2차전지 관련된 소재, 그리고 장비, 부품 그 모든 것들은 우리나라가 매우 잘하는 산업으로 이제 인정받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도 10년 전, 20년 전에 비하면 너무나 많이 올라갔죠.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야기한 이 많은 기업들의 주가도 결국에는 시간을 두고 접근한다면 저는 더 높은 수준에 놓여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에코프로를 예로 들게 되면은 50만 원 정도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주가가 80만 원에서 지금 30만 원이나 조정을 받은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나온 이 조정은 여러분들이 더 떨어질 것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은 투자라고 하는 것은 응당 리스크를 어느 정도 안을 필요가 있는 거죠. 거기에 대한 보상이 수익입니다. 그거에 감안한다면 무려 30%, 대략 40% 수준의 고점에서의 조정이 나온 에코프로와 같은 기업들은 지금 시점에서 조금 분할 매수 관점으로 담아보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시장이 꽤나 많이 도와줄 겁니다. 시장에 산재되어 있는 금리 리스크, 그리고 부채 한도 개인적으로 다 해결되었습니다. 그러면 응당 시장은 더 올라가게 될 것이고 그 중심에 있는 2차전지 관련된 기업들은 추가적인 상승은 결국엔 나올 것이다라고 생각이 되는 만큼 2차전지 관련된 기업들을 보유하고 계시는 투자자분들께서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계속 긍정적으로 볼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최근에 또 이제 증시에서 아주 큰 이슈가 AI 쪽인데 오늘도 보니까 AI 쪽 최근에 좀 강세를
보였었잖아요. 그리고 특히 이제 여러분들이 IT하고 AI 접목된 그 종목 중에 하나가 이수페타시스. 제가 어제도 센티멘탈 펀더멘탈 종목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주가 14,000원 넘어왔으면 이제 뭐 얼만큼 왔다. 그리고 목표 주가 괴리율도 상당히 좁게 남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가지고 뭐 최근에 많이 올라온 거에 대해서 지금 조정을 받고 있는 것 같은데 이쪽을 마지막으로 좀 간단히 좀 터치해 볼까요? 네, AI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파급력이 클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파생되는 다양한 산업군들 또한 수혜를 받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요. 앞서 이야기한 이수페타시스가 지금 외국인들이 매우 강하게 매수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조정이 나와도 짧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해당 섹터는 역시 긍정적으로 볼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청원 FA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현재 우리 코스피는 0.39% 상승 흐름 보여주면서 움직이고 있고요. 코스닥은 0.2% 상승 흐름 나타내면서 움직이고 있는 모습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뭐 코스피와 코스닥 수급 상황 보게 된다면 외국인 매수세는 코스피에서 계속 유입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코스닥에서는 개인 매수세 그리고 기관 매수세 유입이 되고 있고 외국인 수급은 좀 빠져나가고 있는 모습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어쨌거나 하락 출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상승으로 움직이고 있는 우리 시장인데 자, 오늘 개장성 한 번 더 짚어보고요. 그리고 실시간 특징주와 따라가 마로 종목은 이분과 함께 추가적으로 분석을 해봅니다. 스탁솔루션의 이슬희 전문가님 옆에 나와 계십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전문가님 오늘 우리 시장 좀 힘 없게 출발하는가 했는데 그래도 계속해서 조금씩 상승폭을 키워나가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지금 개장 시황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궁금하네요. 네, 우선은 우리가 우려했던 것만큼 그렇게 뭐 시장에서 반응을 하지는 않는 것 같고요. 우선 외국인들이 지금 코스피 쪽에 좀 수급이 들어오면서 상대적으로 좀 미국 시장에 비해서는 양호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죠. 네, 최근에 이제 미국 시장을 보게 되면은 부채 한도 협상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어제 같은 경우에도 이제 혼조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미국에서도 반도체주, 특히 대표적인 이제 엔비디아의 강세가 이어지면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국내 증시에도 굉장히 좀 우호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부채 한도의 상향 추진의 막판에 대한 어떤 불확실성과 또 추가적인 6월달에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들로 여전히 불확실성을 좀 가지고 있지만은 결국에 이러한 이슈들이 해소되면 국내 증시는 반등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너무 과도한 걱정을 하시기보다는 혹시라도 조정이 나온다면은 좀 저가 매수의 기회로 삼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나라 증시도 최근에 굉장히 핫한 섹터가 하나 있죠. 바로 이제 반도체 섹터 계속해서 좀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엔비디아가 이번에 이제 호실적을 발표를 했고 하반기에도 계속해서 점진적인 실적 개선을 이어갈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이 국내 대표적인 반도체 기업인 삼성전자 그리고 SK하이닉스에도 영향을 크게 미치고 있다라고 좀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동안 지금 뜸했던 외국인들의 수급이 결국에 지금 어디로 이동을 하고 있느냐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보셔야 되는데 결국에 그게 지금 현재 가장 강한 것이 2차 전지 그리고 반도체 섹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최근 엔비디아에서 이제 슈퍼 컴퓨터에 대한 그런 고성능 사양이 또 이제 출시가 될 것이다라는 얘기들이 또 들리고 있죠. 이에 따라서 이제 D램에 대한 수요가 또 증가할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DDR5에 대한 시장 침투율도 높아질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국내 반도체 기업들 같은 경우에 이에 따라서 다시 한번 시장 지배력이 또 우위에 서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좀 눈여겨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메모리 반도체 쪽으로는 대표적으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이 두 기업 계속해서 하반기까지 중장기적 관점으로 지켜보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간밤 미증시를 혼조세로 마무리하게 한 것은 결국 미국의 부채 한도 협상에 대한 이야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부채 한도 협상 결국 잠정 합의에는 이르렀고 구체적인 안에 대해서 좀 이견은 있을지언정 결국은 이뤄지긴 할 것이다라는 것이 지배적인 전망이고요. 최근 우리 시장에서 온도가 달궈지고 있는 업종이 바로 반도체입니다. 오늘은 조금은 좀 하락 흐름 보여주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만 특히 미국에서 불어오고 있는 정말 따뜻한 바람이 AI라면 AI와 반도체까지도 우리가 함께 지켜본다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우리 시장의 두 대마라고 할 수 있겠죠. 상당히 큰 두 마리 말이기 때문에 이 두 종목들도 우리가 함께 계속해서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는 이야기 이슬희 전문가님께서 해주셨습니다. 자, 시장 흐름 정말 상승 흐름 잘 나타내면서 그래도 움직여주고 있어서 참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자, 실시간으로 포착되고 있는 개장 특징주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먼저 코스피에서 포착되고 있는 개장 특징주 탑5 종목입니다. 오늘은 2차 전지가 다시금 힘을 내주고 있는 와중인데 LG 에너지솔루션이 가장 위에 자리하고 있고요. 오늘 현대모비스 자동차 부품주 이야기도 참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코스모신소재, LG전자, 카카오뱅크까지 코스피에서 포착되고 있는 특징주 5개 종목이고요. 코스닥도 이어서 살펴보시죠. 코스닥 개장 특징주 탑5에는 LNF, 에코프로, 에코프로 BM 3대장 모두 자리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JYP 엔터테인먼트, HPSP까지 엔터, 반도체 골고루 포진이 되어 있는 코스닥 개장 특징주 탑5 종목입니다. 네, 오늘 코스피와 코스닥에서 포착되고 있는 특징주들 총 10개 종목 만나보셨는데 그중에서도 코스피 5종목 중에 이슬희 전문가님은 어떤 종목 보고 계신지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피에서 포착된 특징주 5개 종목 지금 뒤쪽에 화면으로 나가고 있는데요. LG에너지솔루션, 현대모비스, 카카오뱅크는 상승 흐름, LG전자와 코스모신소재는 오늘 조금 낙폭 보이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오늘 확실히 좀 2차 전지 그중에서도 일단 코스피에서는 셀업체들이 상승을 이끌어주고 있고 코스닥도 앞서서 뭐 살펴보셨던 것처럼 좋은데 이슬희 전문가님께서는 오늘 어떤 종목 좀 보면 좋겠다라고 보시나요? 사실 굉장히 많이 좀 자주 언급드렸던 종목들인데 조금 그쵸. 안 드렸던 거 꼽자면 LG전자 오늘 좀 보도록 하겠고요. 네. 일단 LG전자 같은 경우에도 이제 수급 흐름이 굉장히 좋습니다. 특히나 지금 외국인 기관들의 수급이 굉장히 귀한 상황이죠. 그런데 LG전자의 수급을 보면은 외국인들의 수급이 현재 한 달 내내 계속해서 지금 증가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기관들 역시도 지금 최근 들어서 이틀간 계속해서 좀 순매수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은 조금 조정이 살짝 나오고 있는 상황이지만 큰 폭의 조정은 아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이 종목을 좀 못 보셨던 분들은 주목을 해보시기에 좀 좋은 시기라고 판단이 되고 있고요. 일단 LG전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또 실적 개선이 크게 기대가 되고 있죠. 네, 전장 사업 부분에서 매출액 영업이익이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또 개선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는 당연히 전기차 시장이 커짐에 따라서 비례하면서 성장을 할 것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이제 LG전자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 부품업체인 마그나와 또 이제 조인트 벤처를 또 설립을 했죠. 네, 이 마그나의 지금 성장성을 보면은 굉장히 지금 부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5년간 이제 연평균 한 20% 정도 성장세를 또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펀더멘털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굉장히 좀 주가 상승에 굉장히 좀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또 추가적으로 이제 미국에서 현재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에 대한 수혜주로도 LG전자를 또 꼽아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떠한 수혜도 좀 받아볼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이제 미국의 전기차 판매량을 우리가 좀 보게 되면은 굉장히 좀 낮습니다. 한 자리 숫자를 좀 기록을 했는데 중국이 27%고요. 그리고 국내 같은 경우에도 10%가 넘어갑니다. 미국 한 6% 정도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만큼 현재까지는 판매량이 저조하지만 잠재력은 그만큼 더 높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본격적인 기대감 올해부터 충분히 가져볼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하지만 이런 부분들이 아직까지 주가상에 크게 반영이 되고 있지 않다라는 점에서 여전히 기대 실적 대비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가 124,400원대 형성이 되고 있는데 지금 구간에서부터 11만 원대까지 박스권 구간에서 분할 매수 접근 가능하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목표가는 1차적으로 14만 원까지 또 제시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LG전자 오늘 코스피에서 포착된 개장 특징주 5개 종목 중에서 이슬희 전문가님께서 지금은 이 종목 정말 보셔야 된다라는 관점으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은 소폭 하락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어제 시장에서 10%가 넘는 폭발적인 상승을 보여줬던 LG전자였고요. 외인 수급도 한 달 내내 꾸준하게 증가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미국의 IRA 관련한 수혜주로도 언급이 되고 있고 잠재력이 높다라는 표현을 사용해 주셨어요. 기대 실적 대비 주가는 여전히 저평가 구간을 지나고 있다라는 관점에서 잠재력이 높다라고 표현을 해주셨습니다. 자, LG전자 같은 경우는 오늘 12만 4,500원 선, 600원 선 움직이고 있는데 실매일 1만 원대까지는 분할 매수 관점으로 계속해서 접근을 해보시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도 함께 제시를 해주셨으니까요. 챙겨보시면서 LG전자도 관심 종목에 놓고 한번 지켜보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오늘 코스피에서는 LG전자 이슬희 전문가님께서 주목해보자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코스닥 개장 특징주도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개장 특징주 지금 뒤쪽에 화면 나가고 있는데 오늘 JYP 엔터테인먼트만 0.33% 하락을 하고 있고 오늘 코스닥도 2차 전지 관련주들 힘이 강합니다. 특히 LNF가 4.79%로 가장 강한 모습 보여주고 있고 거기에 반도체 종목 HPSP도 살짝 끼워져 있습니다. 자, 이슬희 전문가님 이 중에서는 또 어떤 종목 보면 좋을까요? 네, 일단 엔터주 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근데 또 2차 전지는 워낙에 또 많이 말씀드렸기 때문에 엔터주도 최근에 또 이제 강세를 보이고 있죠. 특히 JYP 엔터 같은 경우에는 오늘 조금 소폭 하락을 하고 있지만 오늘 또 이제 전고점을 또 이제 갱신을 했습니다. 12만 6,600원대 형성하고 지금 내려오고 있는 상황인데 여전히 추가 상승 여력은 있지만 지금 단기간에 너무 많이 올랐죠. 그래서 차익 실현 매물들이 또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는 점에서 이 종목에 대한 가치는 아직까지도 좀 높게 평가를 하지만 일단은 기술적인 관점에서 조금 눌렸을 때 접근을 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워낙에 이제 엔터주들은 이번 연도 2분기부터 크나큰 또 이제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2분기에 이제 다량의 또 아티스트들의 라인업이 또 이제 나오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추가적으로 현재 한국에서만 국한되는 게 아니라 미국이라든지 일본 그리고 전 세계 또 아티스트들과 어떠한 시너지 효과도 또 충분히 좀 기대를 해볼 수 있다라는 점에서 추가적인 어떠한 그런 밸류에이션 확장 구간에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JYP 엔터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인 아티스트로 이제 트와이스가 있죠. 최근에 이제 월드 투어 횟수가 14회에서 26회까지 거의 2배가량 또 늘어나고 있는 만큼 이런 부분들이 차곡차곡 2분기, 3분기, 4분기까지 실적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좀 상당히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단기간에 급등을 했기 때문에 지금 급하게 추격 매수하시기보다는 11만 원대 이하로 내려온다면은 11만 원 이하대에서 9만 원대까지 분할로 좀 담아 보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고요. 우선은 조금 관심 종목에 넣어놨다가 가격대 체크를 하시면서 관망을 해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코스닥에서는 소폭 하락하고 있는 JYP 엔터테인먼트 짚어주셨습니다. 이슬희 전문가님께서는 아무래도 2차 전지 이야기는 지금까지도 많이 드리기도 했고 에코프로 BM, 에코프로가 아주 이렇게 폭등세를 보이기 전에 이미 2차 전지에 대해서는 충분히 많이 이야기를 해주셨던 바가 있거든요. 따라서 오늘은 좀 엔터주 이야기를 해보자라는 관점에서 JYP 엔터테인먼트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오늘도 전고점에 터치하고 내려오는 중이고 다만 이 종목 굉장히 좋다라는 것 그리고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상당히 크다라는 것 모두들 알고 계실 겁니다. 하지만 어제도 7.48% 상승 흐름을 보여줬고 기술적인 관점에서 좀 많이 올라 있는 것은 사실이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따라서 기술적 관점에서 조금 눌렸을 때 접근하는 것이 보다 안전할 수 있겠다라는 관점으로 JYP 엔터테인먼트 11만 원대까지도 좀 한번 보시면서 관심 종목에 넣어두고 추이를 한번 지켜보시면 좋겠다라는 의미에서 오늘 코스닥 특징주 중에 JYP 엔터테인먼트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코스피와 코스닥에서 포착된 특징주들 5개 종목들 중에서 LG전자 코스피에서 언급해 주셨고요. 코스닥 5개 종목 중에서는 JYP 엔터테인먼트 상세한 설명해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과연 이 종목 시장에서 따라가도 될지 말지 고민해보는 따라가 말어 시간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종목 첫 번째로 살펴볼까요?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오늘 따라가 말어 첫 번째 종목입니다. 첫 번째 종목 바로 펄어비스인데요. 이 종목 오늘 3.41% 상승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제 시장에서도 상승하는 모습 보여줬었고요. 오늘 그 탄력 더욱더 크게 가져갑니다. 자, 펄어비스 그동안 우리가 좀 게임주들 이제는 좀 갈 때 되지 않았나라는 이야기들 많이 했었는데 펄어비스 이제 좀 고개 드는 건가요? 따라갑니까 말아야 됩니까? 네, 따라가셔도 좋을 것 같고요. 워낙에 네. 지금 저평가되어 있습니다. 사실 게임주 같은 경우에 네오이즈 말고는 뭐 전고점을 지금 갱신하는 종목들이 많이 없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반영이 안 되어 있는 종목들은 찾아보면 좀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대표적으로 이제 펄어비스를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현재 2년 가까이 신장 모멘텀이 좀 부진하게 되면서 주가 역시도 장기간 밑으로 지금 흘러내리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2년 전만 해도 사실 14만 5천 원까지 또 갱신했던 종목이 현재 4만 8천 원대 반토막 이상이 지금 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결국에 이제 게임주들은 가치주들에 속하기 때문에 형성되어 있는 기대 요소보다 현재 주가가 더욱더 낮아야지만 가치가 있는데 사실 펄어비스는 그동안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굉장히 좀 부족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선은 이제 신작에 대한 부재가 가장 컸고요. 검은 사막이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게임인데 검은 사막 이후로 딱히 신작도 부족했고 나오는 이제 신작들도 그다지 또 성과를 보지 못했던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서 2020년 이후로 영업이익도 급감을 했는데요. 영업이익이 2020년에 이제 1,500억 원대에서 작년 기준으로 한 400억 원대까지 또 영업이익도 반토막 이상 난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런 실적 부분들 올해 4분기부터는 회복이 기대가 되고 있고요. 내년부터는 본격적인 회복세가 기대가 되면서 역대 최대 실적도 좀 기대를 해볼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원인은 바로 이제 붉은 사막이라는 신작 출시에 대한 기대감인데요. 올해 2023년 4분기에 또 출시를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 붉은 사막 같은 경우에는 또 이제 독점 출시를 할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독점 출시를 한다라는 것은 그만큼 대체제가 없기 때문에 경쟁사도 많이 없다라는 거고 그만큼 이제 판매량을 독보적으로 또 올릴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역시도 긍정적인 요소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붉은 사막에 대한 이제 TGA 영상이 또 공개가 되었는데 반응 역시도 굉장히 좀 괜찮은 편이고요. 결국에 이 게임성이 우수해야지만 이 부분들로 인해서 매출액, 영업이익을 계속해서 좀 낼 수가 있겠죠. 이전에 이제 검은 사막에 대한 부분들을 보면은 운영력 역시도 굉장히 좋았었고 또 이제 성과를 굉장히 또 크게 이뤘던 업적이 있기 때문에 이 붉은 사막에 대한 기대감 우리가 하반기 그리고 길게 보면은 또 내년까지도 충분히 좀 가져가 볼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런 기대감들에 비하면 사실상 주가는 굉장히 좀 바닥권에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또 추가적으로 이제 콘솔 시장도 굉장히 커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플레이스테이션 5도 또 출시가 됐고요. 여기에 이제 펄어비스에 또 이제 붉은 사막도 출시가 될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게임성만 우수하다면 요새는 이제 타이틀 한 장에 또 1,000만 이상의 판매량을 돌파할 수 있는 그런 시대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 충분히 이제 하반기 실적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48,300원대 형성이 지금 되고 있는 상황이죠. 지금 내년 실적에 비하면은 기대 실적에 비하면은 PER이 여전히 7배 수준, 10배 미만으로 극심한 저평가 구간이기 때문에 지금 구간대에서는 우려감보다는 기대감을 가지는 구간이 맞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현재가에서도 충분히 접근 가능하다라는 점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조금의 변동성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4만 5천 원대까지 분할 매수 구간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표가는 일단 1차적으로 6만 원까지 제시드리도록 하겠고요. 혹시라도 6만 원을 좀 강하게 돌파하게 된다면 다시 한번 또 리뷰를 통해서 좀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펄어비스 참 게임주들 하나 포트에 안 담고 있으면 주식 재미없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던 때도 있었는데 그 영예가 지금은 참 무색해졌습니다. 펄어비스도 한때 14만 원까지 날아갔던 영광의 시절이 있었는데 지금은 주가가 5만 원대 아래에서 오늘 많이 오르고 있다라고는 하지만 4만 8천 원대에서 여전히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죠. 검은 사막 이후로 기대만큼의 신작을 내놓지 못하면서 주가가 이렇게 급락세를 보이게 됐습니다. 따라서 실적도 좋지 못했는데 올 하반기부터 특히 올 4분기부터는 좀 달라지는 모습 기대를 해봐도 좋지 않겠나라는 이야기 이슬이 전문가님께서 해주셨는데요. 바로
붉은 사막이라는 신작 때문입니다. 주가 영역 자체도 상대적으로 부담이 적은 구간 지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우려감보다는 기대감을 좀 더 크게 안고 펄어비스를 바라볼 때가 아닌가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가격 전략까지 함께 제시해 주셨으니까요. 이 종목 관심 갖고 지켜보셨던 분들 계속해서 펄어비스 어떻게 주가 움직여주는지 한번 따라가 보셔도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첫 번째 따라가 말어 종목은 펄어비스 저희가 이야기 나눠봤고요. 두 번째 종목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따라가 말어 종목은요, 신세계 인터내셔널입니다. 자, 이 종목은 과연 오늘 시장에서 따라가도 될지 말지 이슬이 전문가님과 또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게 될 텐데요. 자, 이 종목 따라갑니까? 말아야 됩니까? 네, 우선은 이제 최저가를 또 갱신을 하고 있고 수급적인 면에서 조금 아쉬운 면은 있습니다. 다만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도 너무 지금 많이 빼지 않았나라는 생각이고요. 최근에 이 신세계 그룹주들이 실적이 좀 부진하게 되면서 시가총액이 현재 1조 가까이 빠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주가상에 좀 실적 부진이 많이 반영이 되지 않았나라는 좀 판단이고요. 아무리 부진해도 매출액 1조 이상은 사실 매년 계속해서 좀 지켜주고 있는 만큼 현재 시가총액 6천억은 사실 제대로 된 평가를 못 받고 있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작년까지만 해도 이 소비 심리 지수가 굉장히 급락을 하게 되면서 이에 따라서 의류라든지 화장품 업종의 전반적인 이런 센티멘트가 굉장히 좀 약해지기 좀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부분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가상에 충분히 지금 반영이 되고 있고 지금은 조금 반등을 노려볼 수 있는 시기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들 이제 올해 3분기까지는 사실 악재가 계속해서 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지고 있지만은 4분기부터는 본격적으로 좀 기대해 볼 수 있을 거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최근 이제 거리두기 해제도 그렇고요. 또 화장품 산업의 밸류에이션이 다시 한번 또 재평가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세계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에도 뭐 화장품, 특히 이제 향수 브랜드가 굉장히 유명하죠. 이 부분들 이제 매출액, 영업이익 점진적으로 지금 개선이 되고 있고 본격적으로 회복되는 시기는 사실 4분기부터 내년 상반기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3분기까지는 사실 실적 부진에 의해서 주가가 계속해서 좀 바닥권에 머물 가능성이 좀 상당히 높다라고 보여지고 있는데요. 사실 단기 관점에서는 조금 맞지 않는 종목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조금 6개월에서 1년 이상 중장기적으로 보시는 분들에게 좀 저가 매수에 모아가기에 좋은 자리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올해 4분기 영업이익이 한 250억 원대로 예상이 되는데 작년 4분기 영업이익이 한 190억대입니다. 그래서 소폭 이제 상회를 할 것으로 좀 보여지고 있고요. 현재 이제 꾸준한 성장성과 그리고 수익성이 뭐 크게 회복이 되고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지는 않지만은 사실 이를 감안하더라도 최근에 이제 내수 소비 심리 이런 부분들과 또 중국의 리오프닝 강도를 봤을 때는 여전히 좀 극심한 저평가 구간이라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향후 이제 리오프닝의 강도는 사실 지금보다 높아지면 높아졌지 낮아지지는 않을 거기 때문에 상황은 더욱더 좀 좋아질 수밖에 없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고요. 현재 화장품 부분의 향수 부분 실적 업사이드는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실적 기대치 대비 이 종목 역시도 PER이 10배 미만이기 때문에 모아가시기에 좀 좋은 자리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고요. 사실 수급만 조금 들어와 준다면은 상승하는 것은 좀 시간 문제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현재 18,390원대에 형성이 되고 있는데 현재가 충분히 저는 좀 접근 가능하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목표가는 조금 중장기적 관점에서 봤을 때 25,000원까지 제시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따라가 말어 종목 신세계 인터내셔널이었습니다. 자, 이 종목 극심한 저평가 구간 지나고 있다라고 표현을 해주신 만큼 가격 전략 챙겨보시면서 특히 중장기 관점으로 보시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어요. 자, 그러면 저희 따라가 말어 세 번째 종목 요즘 핫합니다. AI 관련해서 C랩 저희가 보면 좋을 것 같은데 이 종목은 따라갑니까? 네, 이 종목은 좀 단기 관점에서 따라가셔도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오전장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엔비디아 관련주들 좀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 C랩 같은 경우에는 이 엔비디아의 주요 이제 소프트웨어 파트너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 엔비디아에서 이제 슈퍼컴퓨터 또 출시할 것이다라는 소식에 엮여서 이제 관련주로 좀 강세를 보여준 상황인데요. 사실 엔비디아는 이제 시가총액이 무려 한 1,200조 정도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우리나라의 삼성전자보다
때보다도 한 3, 4배 정도 더 큰 규모이죠. 이에 따라서 현재 AI 개발에 이용되는 반도체를 전 세계 시장에서 90% 이상 또 공급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C랩은 이 GPU의 활용률을 높여주는 이제 솔루션을 엔비디아 GPU 내 탑재해서 판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직접적인 이제 관계사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현재 2022년부터 26년까지 봤을 때 AI 서버 출하량이 연평균 22%가량 또 성장을 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사실 AI 서버 출하량이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이 메모리에 대한 수요도 좀 증가를 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GPU뿐만 아니라 그에 따른 탑재하는 이런 제품들에 대한 수요도 늘어날 수밖에 없겠죠. 자, 이에 따라서 C랩에 대한 어떤 실적 개선에 대한 우리가 기대감도 좀 가져가 볼 수가 있는데 사실 근데 영업이익이 좀 적자가 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이제 실적 개선이 되는지 직접적으로 눈으로 확인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중장기적 관점보다는 좀 단기 관점에서 접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현재가에서도 충분히 접근 가능하시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목표가는 짧게 25,000원까지 제시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따라가 말어 세 종목 C랩까지 살펴봤습니다. 오늘 이슬희 전문가님께서 중장기 관점으로 그리고 단기 관점으로 볼 종목들 골고루 분포해서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한번 시장에서 계속해서 챙겨보시면 좋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저희는 내일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